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 나온 라돈 침대를 군산에 쌓아놓고 1년 반 넘게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 우려에 소각은 어렵고 매립할 방침이지만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나포면 부곡리 입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수로 공사에 대해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로 폭이 좁아지고 수교는 양옆도로와 일직선이 아니어서 각종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라돈 침대를 군산에 쌓아놓고 1년 동안 방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 우려에 소각은 어렵고 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하지만 제때 치우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소룡동의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장 안쪽에 파란 비닐로 덮인 매트리스 뭉치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사선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매트리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9월 전국에서 수거된 11만여 개 622톤의 매트리스를 군산에서 소각하기로 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군산으로 반입된 매트리스 양은 전체의 10%가량인 57톤, 이 가운데 19톤은 이미 소각했고 38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에 소각보다는 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따지면 한 20개 정도 기초지자체가 되거든요. 협의체 회의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지자체가 동의를 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매립지를 찾는 게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위험한 폐기물이 나올 때마다 군산에 야적하고 처리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 5년 전 전국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 700여 톤을 군산에 옮겨놨다가 뒤늦게 반출하고 라돈 침대도 당장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내년 전에 이미 그 시민 안전 때문에 이런 거를 처리한다고 뭐 타 지역으로 보내든 한다고 했는데 이미 처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니까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군산시도 시민 동의 없는 소각이나 매립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로 군산에 버려지는 폐기물,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익산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상부 해체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해 구조물에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로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지는 등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된 건설사 대표를 찾는 집중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소방인력 140여 명과 잠수부, 구명보트, 드론 등을 투입해 옥정호 인근에서 7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또 인력을 정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20년 시민발전 태양광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가족들에게 비관적인 상황을 암시한 뒤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 군산과 익산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군산과 익산 등 서부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익산은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2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으며 군산 옥산면 측정소는 세제곱미터당 176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병원이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원광대병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자 치료센터 유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하순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내고 정책 연구를 맡을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제는 첨단 전략산업과 식품, 관광 마이스 허브, 메가시티 교통 인프라 구축,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찾고 대기와 기후환경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립군산대는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동참과 농식품 분야 탄소 중립, 미래인재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군산 짬뽕라면과 가바 볶음면 등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산 나포면 부곡리 일원에서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노후된 수리시설과 재해 취약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로 주변 농민들은 오히려 수로폭이 좁아졌고 다리는 양옆도로와 일직선이 아니어서 각종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나포면 부곡리 일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수리시설과 재해 취약시설 보수에 나섰지만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침수가 겁나게 우려됩니다. 지금 똘바다 옛날부터 물이 침수 지역인데 더 침수가 더 두게 생겼어요, 지금요. 수문은 기존 2.4m에서 7m로 늘렸지만 수로폭은 기존 5m에서 3, 4m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는 물문을 240에서 12m, 6m 정도 물문을 만들었습니다. 위에같이 모두나마 밑에도 최대한 대로 확장을 해주셔야지 쓰겠습니까? 또한 배수로 친환경 공법으로 수리되고 있어 단면에 풀이 자라면 물이 흐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폭이 줄어든 수로 가운데에는 수교가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수교 저것은 똘 폭이 좁아졌는데 저기다 가운데다 기둥을 넣으면은 수추나 뭐 나무 같은 거 장마철에 떠내려오면 거기 걸려서 이제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또한 수로 위를 지나는 다리가 양옆 도로와 일직선이 아니고 폭도 기존과 똑같이 좁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로폭에 대해 설계 기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설계 20년 빈도 홍수량에 맞게 지금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는 단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부 민원들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로폭이 3m인 곳은 4m로 늘리고 다리는 양옆 도로와 일직선이 맞게 폭을 5m로 늘리는 등 다시 보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법의 콘크리트 공법 변경과 수교 주변 폭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의 시민단체가 은파 호수공원의 아파트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의 24개 단체가 참여한 미세먼지 시민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은파 호수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 심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 심의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공보위 114명의 복무기간이 이달 말에 끝나면서 도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신규 배치된 공보위는 78명입니다. 하지만 이달 복무가 끝나는 공보위는 모두 114명으로 전체 공보위 수가 324명에서 288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도내 147개 보건지소 중 80곳에는 공보위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고 불법 유출 신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축산농가 33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 분뇨 불법 유출 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건 감소한 3건이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 위탁 처리량은 2,700톤 증가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축산농가 33곳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 불법 처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 각각 10분씩 서해안고속도로 석임제 IC 부근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횡단 교량 공사로 낙하물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목포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동군산 IC에서 국도 29호선을 이용해 우회하면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차별된 가로수길 조성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산시는 매년 4억 원의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가 과도하게 잘려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산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100을 넘어섰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으로 전달보다는 3.3포인트 하락했지만 1월 이후 석 달째 100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예상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사 계약 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 금액 7조 6천억 원보다 22%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건설협회에 따르면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곳에 불과하고 402곳은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청사 부근에서 1인 피켓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에 악성민원 근절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또 오는 22일과 29일 검은 옷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 악성민원 저항 의지를 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비상벨과 CCTV, 웨어러블 카메라 등 악성민원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직원 배치도에서 직원들의 사진을 제거하는 등 행정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교사노조가 군산 무료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북 교사노조는 오늘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A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인의 업무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토로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업무 과다 등은 해경의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전국 교사 1,100여 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월에서 11월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기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했다고 봤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실치즈 테마파크 일대에 치즈 축제와 상설 공연을 열 수 있는 치즈 월드가 조성됩니다. 도에 따르면 임실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임실구는 142억 원을 투입해 치즈월드를 조성하고 도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실시한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의 긍정평가는 66.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도민들이 도의 도정 운영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지사의 긍정평가 지수는 지난해 7월 63.4%에서 9월 53.5%로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이 전남의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은 133.9헥타르로 전남 3,381헥타르의 3.9%에 불과했습니다. 전남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북은 한라봉 재배기술연구 등 2건뿐입니다. 한편 전북은 폭우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세계 기업 기관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전 캠페인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서울 레이첼 카스놀에서 롯데마트와 환경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과 해양 생태계 보전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바다숲 가꾸기와 바다 가꾸미 행사, 어린이 해양 환경 생태 교육 캠프, 탄소 흡수원 잘피 서식지 복원 등 해양 오염 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 보석 대축제가 오늘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에서는 주얼 팰리스에 입주한 55개 업체가 만든 각종 보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각종 보석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작품 특별전, 보석산업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4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하천사랑운동, 한국다이빙 레스큐팀, 동진강 환경복지협의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사업비 7,200만 원으로 플로깅 대회 개최, SNS 캠페인, 동진강 환경 정화 등을 진행합니다. 또 농촌 비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주민 교육도 담당합니다.
도는 이들 단체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군산과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장애인연합회는 오늘 월명체육관에서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 자녀 등 49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9개 기관에서 특별 부스를 설치해 건강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익산에서도 실내체육관에서 익산 장애인연합회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정원율 익산시장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19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20일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농악축제는 오늘 19일에서 21일까지 열리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축제에는 이리농악, 진주 삼천포 농악 등 4개 농악단체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행사 장소인 익산 왕궁리 유적과 농악은 각각 유네스코 유무형 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이번 축제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3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 4곳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한 곳은 행복한 푸드산업, 석기마을 총회, 가불주방, 웰빙 클린파워풀로 모두 석기마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은 3기면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50세 이상의 신중년 남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멋 1기 수강생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은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50세 이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 여가 및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수강 신청은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